39살 실내장식가 폴은 연인 로제와의 만남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로제가 필요한 순간 로제는 "그럼 잘자, 내일 봐 자기" 라는 말과 함께 폴을 떠나버립니다. 25살 시몽, 폴에게 열렬한 구애를 펼칩니다. 폴은 시몽의 사랑을 받아주지만 로제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파리의 한 식당, 폴과 로제 그리고 시몽이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로제를 포기할 수 없는 폴은 그와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시몽이 떠나고 로제와 약속한 시각, 로제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좀 늦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뭐 고전이나 세계문학 전집에 있는 작품이 뭐가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 책을 권하고 싶을 만큼 좀 흥미로웠던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가 인물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창조함으로써 그 인물들이 이제 얽히고 얽히면서 이야기나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 속의 핵심 인물은 3명이잖아요. 전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랑의 권력 관계라고 할까요? 로제는 자기의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폴은 그런 로제를 포기하지 못하고, 근데 반면에 시몽은 자신의 모든 걸 폴에게 다 줌으로써 사랑의 권력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폴의 경우 시몽을 거울을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거울은 자신을 비추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시몽을 만남으로써 잊었던 과거를 환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폴의 젊은 남자친구 이제 25살인 시몽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25살이라는 나이가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 25살의 나이는 어떻게 보면 젊음의 최극점에 있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또 폴이 자신이 전 남편이랑 이혼하기 직전의 순간을 회상을 할 때 그때 폴의 나이도 25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폴이 시몽에게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폴은 시몽을 연인으로서 사랑한 게 아니고 연민의 대상으로서 사랑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폴은 여기서 39살의 여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40이 되긴 직전의 나이인데 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40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음의 끝자락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시몽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몽은 폴의 그 성숙한 모습 있잖아요. 시간을 겪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독? 그런 걸 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로제는 어때요? 폴을 사랑하면서도 자기의 자유로운 연애나 삶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약간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젊은 여자 메지를 만날 때 메지가 로제에게 자기라고 부르니까 굉장히 크게 화를 내고 자기라는 말은 폴과 로제 자신의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폴이 로제를 가리켜 그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폴에게서 로제는 이미 떼내버리기엔 너무 자기같이 느껴지는 그런 감정을 품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폴의 고독은 로제로부터 오는 거죠. 로제의 존재를 비워내기엔 자신은 이미 늙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로제가 줄 수 없었던 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의 권력을 주는 게 아닐까요? 그걸 주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유로운 연애나 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로제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부를 줄 수 있지만 자기만의 오롯한 자유를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샤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계약 결혼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둘은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그럼으로써 좀 질투를 하기도 했지만 평생 동안 인연의 계약 결혼을 계속 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연인에게 필요한 건 각자가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로제에게 폴이라는 존재는 성숙한 연인이자 자유를 존중해 줄 줄 알고 함께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로제에게도 오랫동안 시간이라는 노력을 쌓은 그런 탑인 것 같은 존재 같아요. 책 속에서 시몽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물음을 던지잖아요. 근데 4강은 책의 제목에는 물음표가 아니라 말줄임표가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시몽의 물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브람스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 대답이 진짜 중요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둘이 연주회를 간 게 브람스를 듣기 위해서 간 거는 아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영화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앞으로의 파생될 사건? 즉 시작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침표나 물음표와는 달리 말줄임표는 여운을 주잖아요. 그 말줄임표의 의미가 확신이 없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시몽이 후에 폴의 거절에 노심초사하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폴이 정말로 경험이 좀 많았고 상대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영화 좋아하세요? 이런 식이 아니고 네. 영화 봐요 라는 식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4강이 사랑의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는 사랑을 좀 쉽게 정의하려고 하지만 사랑은 그 관계 맺는 두 사람에 따라서 파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빛이 어떤 렌즈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굴절이 다 달라지잖아요. 네. 작가인 4강은 폴을 가엽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선택을 강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자고, 사랑의 덧없음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해보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다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네. 나와 같음을 사랑하기도 하잖아요. 그 둘은 각각 뭐 욕망이나 아니면 자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폴이 시몽을 이용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자기애로 시작한 사랑은 자기애가 채워지면 끝이 나지만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뭐 채우고 채워도 뭐 비워지는 그런 헛헛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폴의 시각에서 나는 현재, 시몽은 과거, 로제는 미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현재가 과거로 갈 수 없고 미래로만 향하듯이 폴이 로제에게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 소설에 나오는 사랑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런 것들이 이들의 관계처럼 느껴졌어요. 사랑이 영원할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원히 반복할 수밖에 없고 불편하지만 감각적인 사랑의 모습을 4강은 그려서 보여준 것이라고